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수입니다. 저는 약사입니다.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에이즈에 관한 소개,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비디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주의 깊게 들으시고 전체를 봐주셔요. 여러분은 아마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에이즈에 관하여 들어보셨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서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에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비디오의 지침을 따르신다면 당신은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험성을 감소 또는 제거시켜서 당신의 생명과 현재 또는 미래의 성관계 파트너의 생명, 그리고 당신이 여성이라면 미래의 아이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HIV, 즉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입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 바이러스는 그 사람의 면역 체계, 그중 특히 T세포 또는 CD4 세포라고 불리는 백혈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때로는 수년간 그 사람은 전혀 아픈 증상을 나타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관상으로 그 사람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검사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양성을 나타내는 데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양성으로 검사되기도 전에 다른 이들을 감염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약 800에서 1000개의 T세포를 짓니다. 기억하셔요. 이들은 면역세포입니다. 만약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그 사람의 면역체계에 충분한 손상을 가한다면 그 사람의 T세포는 위험하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T세포가 200 이하로 떨어지거나 기회 감염이라고 불리는 약해진 면역체계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진단명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양성에서 에이즈로 바뀝니다. T세포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및 기생충 감염에 대한 인체의 방어 기전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T세포 수가 너무 낮게 떨어지면 건강한 사람의 면역체계로는 물리칠 수 있는 감염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에이즈 말기 환자들이 종종 아픈 이유입니다. 결핵, 폐렴 및 다른 많은 질환들에 더욱 취약해지게 되고 이 다른 감염들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질병을 에이즈라고 부릅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면역 결핍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에이즈라고 불리는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과 에이즈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어떻게 전파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쉽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악수를 하는 것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재채기나 기침, 심지어는 가벼운 키스에 의해서도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에이즈에 걸린 친구, 가족 또는 직장 동료가 있더라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걸릴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감염된 환자의 혈액, 감염된 남성의 정액, 감염된 여성의 질분비액 및 모유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눈물, 땀 또는 침에서는 유의할 만한 양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한 사람의 체액이 다른 사람의 점막에 직접적으로 접촉될 때 전파됩니다. 점막의 예로는 눈, 코, 입 및 생식기가 있지요. 드물게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한 사람의 체액이 다른 사람의 손상된 피부에 접촉될 때에는 또한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전파 경로들도 있지만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게 되는 데는 4가지 주요한 경로가 있습니다. 성접촉,
주사 약물 사용자들에 의한 바늘 공유, 임신 또는 수유를 통한 모자 감염, 감염된 혈액의 수혈입니다. 의료 종사자들의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양성 혈액의 노출 사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 주요 전파 경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하죠. 성접촉, 이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아주 흔한 경로입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감염된 남성의 정액과 감염된 여성의 질 분비액에 존재합니다. 두 사람이 성교, 즉 섹스를 하고 체액을 주고받을 때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항문 성교는 질 성교보다 더 위험한데 이는 항문 조직이 질 조직보다 성교 시 손상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아주 드물지만 구강 성교, 즉 오랄 섹스를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구강 성교를 통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00% 감염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양성인 여성과 성교하는 여성 또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질 분비액을 통해 감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성과 성교를 하든 여성과 성교를 하든 성상대가 많을수록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주사 약물 사용자들에 의한 바늘의 공유는 어떤가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혈액에 존재합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자가 약물을 주사하기 위해 바늘을 사용하면 그 혈액의 일부가 바늘에 안팎에 묻게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 오염된 바늘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약물을 주사한다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만을 위한 바늘을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자 감염은 무엇인가요? 만일 임신한 여성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양성이면 태아는 감염의 위험성에 놓이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는 산도 통과 시 아기의 점막이 산모의 감염된 질 분비액에 접촉될 때입니다. 출산 후 아기가 젖을 먹게 되면 감염된 모유를 통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산모는 의사의 지시에 하에 항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그 아기에게 전이되는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하는 것은 어떤가요? 인체 면역 결핍, 에이즈 유행 초기에는 감염된 사람들의 혈액을 수혈한 결과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혈액 기증자들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위험자들과 관련해 선별되고 모든 기증된 혈액들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검사를 받음으로 수혈에 의하여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또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는 것에 의해서만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에이즈라고 알려진 질병을 유발하는데 이는 성교, 바늘 공유, 모자 감염 또는 수혈에 의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험성을 줄이거나 제거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접촉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성접촉을 통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혼전 순결을 지키셔요. 둘째로 만약 성생활을 하고 있다면 단 한 명의 상대에게 충실하셔요. 셋째, 매 성관계 시마다 라텍스 콘돔을 사용하셔요. 물론 평등한 권리가 없는 문화권에 살고 계시다면 이 지침을 따르실 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에 관하여 얘기해 볼까요? 이들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고 감염되지 않은 배우자와의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서로 충실히 하는 것이 성관계를 통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서로에게 충실하며 주사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관계를 통해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기로 결정하신다면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기로 결정하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상대 모두가 서로의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상태를 아는 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없다고 짐작하지 마시고 당신의 상대에게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없다고 짐작하지 마셔요. 누구든지 성생활을 해온 사람은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고 신속한 혈액검사 또는 입안 쪽에서 채취하는 구강검사로서 여러분이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양성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검사는 무료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상대 모두가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마셔요.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검사가 양성으로 판정되기까지는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은 후 6개월 후에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음성으로 검사되었을 경우에만 여러분이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음성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기로 결정하신다면 단 한 명의 상대와 서로 충실히 하십시오. 단 한 명의 상대와 서로 충실히 하는 것은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험을 줄이는데 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 모두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가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기로 결정하신다면 매 성관계 시마다 그리고 매 성관계 방법마다 라텍스 콘돔을 올바르게 쓰십시오.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양피 콘돔을 통해 옮겨질 수 있는데 이는 그 세공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라텍스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폴리우레탄 콘돔을 쓰실 수 있습니다. 라텍스 콘돔이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막는 것을 보장해 주진 않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신다면 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위험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라텍스 콘돔이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로부터 최상의 방어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를 매 성행위에 관하여 매번마다 구강 성교에까지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라텍스 콘돔을 성관계 시마다 때때로만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은 라텍스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될 엄청난 위험을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방비로 성관계를 단 한 번만 가졌다 하더라도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성생활을 하신다면 라텍스 콘돔을 매번 사용하시는 것을 확실히 하셔요. 콘돔이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로부터 최상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한 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콘돔을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바셀린과 같은 유성윤활제를 콘돔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콘돔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경이 여성의 질, 입, 항문에 접촉하기 전에 단단히 성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콘돔의 꼭지를 잡아서 공기를 빼고 정액을 채울 만한 공간을 남겨야 합니다. 음경의 뿌리까지 콘돔을 말아서 덮습니다. 양말을 잡아서 당겨 신듯이 음경에 있는 콘돔을 잡아 당기지 마셔요. 사정 후 콘돔이 벗겨지지 않도록 밑부분을 잡고 음경이 축소되기 전에 즉시 여성에게서 빼내야 합니다. 이는 콘돔이 새는 위험성을 감소시킵니다. 그 후에 콘돔을 버리셔요. 여성이
성기의 구강 선교를 할 때 치아 보호대라고 불리는 사각형의 라텍스 같은 방어책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텍스 콘돔의 꼭지 부분을 잘라버리고 옆 부분을 잘라 치아 보호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콘돔을 재사용하지 마셔요. 콘돔의 올바른 사용법을 보여주는 또 다른 비디오가 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대가 결혼 전에 성생활을 했거나 약물을 주사하였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의 양성일 수 있고 이를 둘 중 한 사람이 알거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혼외정사를 하거나 다시 주사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소를 찾아가고 현재 콘돔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하기 시작하셔요. 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간과하는 것은 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사 약물을 사용하지 마셔요.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절대로 오염된 바늘을 주사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하셔요. 포장에서 바로 꺼낸 깨끗하게 살균된 사용되지 않은 새 바늘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염된 바늘을 주고 새 바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바늘 교환 프로그램이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사용된 바늘을 여러분의 몸에 주사하기 위해 재사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절대 마지막 방편으로 만약 여러분이 약물을 주사하기 위해 오염된 바늘을 사용해야 한다면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표백 용액으로 바늘과 주사기의 안팎을 완전히 닦아낼 수 있습니다. 표백제로 바늘과 주사기를 닦아내는 방법을 보여주는 또 다른 비디오가 이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에이즈가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과 이 바이러스가 성접촉, 바늘 공유, 모자 감염 및 수혈을 통해서 옮겨진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키스나 포옹 또는 악수에 의해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얻게 되는 것은 위험성을 제거하는 최상의 방법은 성적 순결을 지키고 약물을 주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성생활을 하기로 선택하신다면 단 한 명의 상대와 서로 충실히 하고 성관계 시 매번 콘돔을 사용함으로써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서 얻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약물을 주사하기로 선택하신다면 절대 바늘 공유를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얻는 위험성을 이로 인해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이고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주위 분들을 보살피셔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험성을 제거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agvideo.org에서 이정수입니다.